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무기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KF-21이 올해 양산을 앞둔 상태에서 최종적인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고바등각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1일 방위사업청은 KF-21 CJ-호기가 경남 사천에서 실시한 고바등각 조종 안정성 비행시험 영상을 게시하였는데요. 이번 비행시험은 KF-21이 저속과 고바등각 상태에서 조종력을 상실했을 때 조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HIGH-AOA 능력이 높을수록 공중전투에서 적 항공기 대비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공중우세기를 지향하는 기체라면 높은 공격각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KF-21은 이번 비행시험에서 상승각을 최대 약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000피트 이상까지 비행해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이번 비행시험은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안전을 위해 스핀 회복 장치를 KF-21 뒤쪽에 장착해 진행했으나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스핀 회복 장치는 조종관으로 비행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낙하산을 펼쳐 스핀을 회복하는 장치인데요. 지난 23년 12월에는 고바등각 비행시험에 앞서 스핀 회복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검증을 위한 지상시험도 진행했었습니다. 양산을 앞둔 기체의 시험 평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특히나 고바등각 테스트는 그동안 세계 여러 항공기들의 개발 일정을 자주 지연시켜온 고난도의 시험입니다. 고바등각 테스트를 통해 기체가 몇 도에서의 윙락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윙락은 항공기가 종방향 기체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진동하는 현상으로서 고바등각 비행 영역을 제한하고 전투 기동 시 포인팅 성능을 저하시켜 전투기의 기동 성능 및 작전 운용 성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윙락은 대부분의 전투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도 이상의 바등각까지 윙락이 억제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35도 이상에서 발생하는 윙락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결함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러나 T-50A의 미국 수출 경쟁자인 보잉의 T-7A 같은 경우 25도의 바등각에서 윙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70도의 고바등각 시험 비행을 완벽하게 수행한 시험 비행 조종사는 KAI의 진태범 수석 조종사였습니다.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기체의 고각 비행은 특히나 조종사에게 주는 부담이 엄청난데요. 1984년 10월 10일 미국 노스롭 그루먼의 F-20 전투기가 한국 수원공항에서 열린 에어쇼 중 추락했던 사건도 고바등각 급기동 시연 중 중력에 의한 의식상실지 LOC 발생에 숨진 사고였습니다. 개발 완료된 전투기의 급기동 조종도 쉽지 않은데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KF-21을 세계 최고 수준급인 70도 고바등각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기체와 파일럿 모두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죠. 시험 비행 조종사는 수많은 조종사 중에서도 특히나 최고의 인력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들 중에서도 가장 범접하기 힘든, 조금 과장하자면 초인의 경지라 할 수 있는데요. 목숨 걸고 날아다니는 공군 조종사들 중에서도 가장 생명의 위협을 크고 빈번하게 받는 보직이며 공군사관학교 한 개 기수마다 한 명꼴로만 뽑힐 정도로 선발 기준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KAI의 수석 테스트 파일럿인 진태범 조종사는 공군사관학교 수석 입학이자 수석 졸업한 사관학교 레전드 조종사로 불립니다. KF-21이 70도라는 매우 높은 공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KF-21이 뛰어난 기동성을 기반으로 공중우세기로의 역할을 지향하는 기체라는 것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 것이죠. 고각에서의 비행은 전투기의 민첩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높은 고도에서의 전술적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적이 예측 불가능한 고각 비행을 통해 공중전에서를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번 고바등각 시험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한 가지 반전이 있었는데요.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최신식의 기체로 꼽히는 KF-21의 DSI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번 시험 결과와 맞물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DSI 시스템은 공기읍 입구를 동체로부터 떨어뜨리지 않는 설계 방식인데요. 이 시스템은 기존 대비 무게와 항력을 감소시키는 이점과 특히 RCS를 낮춰 스텔스 효과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설계를 왜 KF-21에 적용하지 않았는지 다소 의아했었습니다. 심지어 DSI는 공개된 지 20년도 지난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KAI나 국과연 등 한국항공기술의 DSI 설계 기술이 없어서 KF-21에 적용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DSI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AOA가 상승할수록 DSI의 Boundary Layer Effect가 감소하는 반면 엔진의 실속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DSI 적용된 기체로 낼 수 있는 AOA 받음각의 한계치가 50도 정도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KF-21은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기반으로 한 고각 비행 및 공격을 실시하는 공중우세형 전투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반드시 50도 이상의 받음각이 필요했고, 이에 DSI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KF-21처럼 DSI를 적용하지 않은 기체가 또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이자 차원이 다른 공중전 위력을 지닌 F-22입니다. 즉 DSI가 스텔스 유리한 것은 맞으나 DSI가 없다고 해서 스텔스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오늘 공개한 KF-21의 고받음각이 70도인 것을 보면 비공개로는 이보다도 더 높은 공격각도 충분히 달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KF-21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에 있는데요. 민첩한 기동으로 순간적으로 높은 고도까지 치고 올라가 에너지 우위를 점한 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요격 특화형이자 공중우세형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21은 같은 F414, G400 엔진을 사용하는 FA-18보다 가벼우며 동급 추력의 F-35보다 ing면 하중이 작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기동성 측면에서 볼 때 추력 중량비는 높을수록 ing면 하중은 낮을수록 좋은데요. ing면 하중이 높은 전투기는 기동에 필요한 양력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없을 뿐더러 큰 하중을 걸 수 없어서 선의 성능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동에 필요한 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종성 및 저속 안정성도 떨어지게 되죠. KF-21의 추력 대중량비와 ing면 하중 비율은 놀랍도록 F-22와 유사한데요.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KF-21은 나머지 4.5세대 전투기나 또 F-35보다도 우수한 기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추후 내부 무장창까지 장착하여 항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더욱 높은 기동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중국의 5세대 스텔스라는 J-20은 스텔스기임에도 불구하고 고각 비행과 기동성을 잡기 위해 델타익 형상의 카나드까지 집어넣는 황당한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의 J-20이 볼수록 기괴한 이유는 실제 기술력은 매우 떨어져 실패만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디자인이 수정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J-20의 중량 대비 형편없는 추력의 엔진은 초창기 지향했던 고속 고고도 요격 임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데요. 중국이 AL-31 계열이나 WS-10 계열을 탑재했을 때 J-20의 추력대 중량비는 F-35A보다 떨어지는 수준인데 명색의 공중우세기가 다목적 전투기인 F-35보다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체 경량화와 엔진 강화뿐이지만 중국은 수십조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매번 성능 개량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수호이 57의 수입을 간절하게 원하였지만 기술 복제에 이골이 난 러시아는 단칼에 거절하였고 중국은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또 다시 헛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J-20의 심각한 기동성 저하 문제는 두 번째 신형 전투기인 FC-31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당초 제20의 함재형도 고려했던 중국이지만 최악의 추중비를 지니고 있는 제20을 함재기로 사용하기에는 무리였었고, 이에 F-22의 외형을 그대로 베낀 FC-31을 개발한 것입니다. 제20이 지니고 있는 카나드와 델타익을 완전히 포기한 설계를 선보여 자신들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FC-31 역시 이미 실패한 전투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실제 지난 7월 9일 Popular Mechanics는 FC-31이 중국 공군과 해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미국 스텔스기 개발을 따라잡기 위한 자부심에서 개발이 추진된 기체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중국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제20이 최악의 성능을 보이자 이미 한번 제20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실패작 FC-31을 또 불러들여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고 있는 현재의 중국의 전투기 개발사를 지켜보면 한국의 KF-21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KF-21 개발 초기 수많은 해외 매체들은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라며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모든 부정적인 전망들을 보기 좋게 날려버리며 반전의 성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